법조경합 140번 특별관계. 기본 번제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폭처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이 개정되어서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던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이 개정되어서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되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형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보다 더 중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만 성립한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의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보통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다만 존속살해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를 의율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존속살해죄의 형이 사형,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살해죄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속살해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1번) 보충관계.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했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예비 행위 내지 공격 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위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해졌거나 다른 장소에서 행해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 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습 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 예비를 했다가 강도에 이르지 않고 강도 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 행위는 상습 강도죄에 흡수되어 상습 강도죄 1죄만 구성하고 이 상습 강도죄와 별개로 강도 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2번) 흡수관계.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해 흡수관계에 있다곤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도 아니니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폭행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공동폭행이라는 한 개의 행위가 폭처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3번) 흡수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헌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 선행처분행위로 인해 법익 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 즉 후행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 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처분행위에 의해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 선행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 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처분행위에 의해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 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44번)
흡수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계좌 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예금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 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송금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는 가능하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포통장의 명의인으로서 그 계좌로 송금되어 온 금전을 인출하기 위해 일단 위 통장의 분실 신고를 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위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전의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애초 예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 볼 수 없으므로 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 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범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의 이용대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법조 경합에 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